네, 12월 19일 목요일 헌법 1일째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헌법을 강의하는 강성민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22년 경찰 간부 신뢰보호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이네요. 신뢰보호 원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에 시작한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더라도 국민이 신뢰가 훨씬 더 중요하면은 그 신뢰를 잘 보호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자, 가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원래 예전에는 여러분들 형사법 때 배우시겠지만은 예전에는 그 미성년자 성범죄도 범죄가 있었던 때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미성년자들은 성범죄를 당하고도 이제 스스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미성년자 성범죄는 범죄가 있었던 때가 아니라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부터 공소시효 진행하고 특히 13세 미만 성범죄의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없애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들도 이렇게 바뀐 걸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일단 당연히 진정소급은 아니죠. 끝난 상황이 아니라 현재 공소시효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진정소급은 당연히 아니고 얘들이 처벌받지 않을 거라는 기대보다 이들을 처벌함으로써 아동 성범죄를 없애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소시효를 새로운 걸 적용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이 위반되지 않습니다. 가번 옳은 지문이고요. 자, 나번입니다. 이 최고보상제도가 뭐냐면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 1,000만 원짜리 월급을 받고 있었는데 크게 다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일을 못하게 되어서 산업재해 보험급여로 이제 원래 급여의 70% 700만 원을 받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보험급여를 받아가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입법자들이 최고보상제도라는 걸 도입하겠대요. 이게 최고보상제도라는 건 말하자면은 최고 보상 한도를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과 같은 사람에게 그 한도를 적용하면은 23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지금부터 다친 사람들한테 이 최고보상제도를 적용하는 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겠다고. 근데 이미 과거에 다친 갑에 대해서까지 이 최고보상제도를 갑자기 적용하는 거, 특히 2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는 했지만 사실 여러분들 700만 원 받다가 2년 6개월 뒤부터는 평생 200만 원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은 이거는 거의 뭐 3분의 1 토막 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번 실제 평균 임금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한도 금액 이상일 경우에 상관없습니다. 그 한도 금액을 실제 임금으로 의지하는 최고보상제도, 어쨌든 한도를 정하는 거, 이 최고보상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이미 재해를 입고 산재보상 수급권이 확정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의 위반이 된다. 위헌 판례입니다. 나번 옳은 지문이고요. 다번입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 예를 들어 갑이 집주인 을이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가 이제 계약이 만료되는 날인데 이때쯤 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 상가 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최소한 10년까지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갑도 아직 계약이 만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법이 나중에 갑이 계약이 만료될 때도 적용되기 때문에 갑도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보호 원칙이 위반되지 않습니다. 답번은 합헌 판례, 답번 틀렸고요. 라번입니다. 여러분들 경찰학 시간에 배우시죠? 불법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는 건축법상 대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대집행이 곤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은 뭐 활용해야 되겠습니까?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너 이거 철거할 때까지 돈 얼마씩 내, 이런 제도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없었는데 어쨌든 이제 이행강제금 제도를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대집행도 할 수 있지만 이걸 철거할 때까지 돈을 내라고 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불법 건축물도 어쨌든 지금 불법인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쨌든 도시의 미관이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다 지키기 위한 거죠. 따라서 이행강제금 도입 전에 건축물도 아직까지 불법 건축물인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거니까 이행강제금을 적용하더라도 신뢰보호 원칙이 위반되지
않습니다. 옳은 지문이네요. 오늘 문제 정답은 가번, 나번, 라번이 옳은 지문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남은 주말도 공부 열심히 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